자, 25단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함수 3개가 있어. f, g, h가 있는데 f하고 h하고 g는 이렇게 합성된 값을 줬고 fx는 따로 줬네. 자, 그럴 때 3개의 합성 함수에 4를 넣은 치역 함수값을 구해달래.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성질을 묻는 걸까, 얘들아? 합성함수에 무슨 법칙이 성립해? 함수끼리. 그렇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지? 결합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지금 G 합성 F 이렇게 묶여 놓은 거를 어떻게 봐도 된다고? 요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H 합성 G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니까 F4 값이 어떻게 나오니? 4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지? 그 마이너스 1 된 것을 H 합성 G 된 거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은 얼마가 돼? 자, 3번. 자,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는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자, 그럴 때 요 3번 합성한 함수의 값이 x제곱보다 큰 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함수 값으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뭘 풀으란 얘기야? 부등식을 풀으란 얘기다. 그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함수 값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까지 함수 값이 어떻게 되니? 2x-1이 된다. 그지? 그게 어디로 들어가? f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요까지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f의 정의역에 2x-1 들어가면은 여기에 2x-1 들어가니까 그냥 이런 거는 한글로 읽어. 정의역을 2배 한 다음에 1을 빼겠다. 그지? 정의역을 2배 한 다음에 1을 빼겠다.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니? 정의역을 2배 한 다음에 1을 빼겠다. 그러니까 4x-3이 되고, 그게 또 f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f는 정의역을 2배 한 다음에 1을 뺀 거니까 어떻게 되니? 8x-7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가 x제곱보다 8x-7이 x제곱보다 큰 걸 만족하는 무슨 범위? x 실수의 정의역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이게 x가 실수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2차 부등식이잖아. 그지? 2차 부등식.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이니까 근이 뭐니? 1하고 7이지. 그지? 그래서 큰 거보다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 요렇게 해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25-3번 봅시다. 자, 다항식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래. 오케이? 그럴 때 나한테 요 함수 값을 구해달래. 그지? 그러니까 fx가 뭔지 알아야지 거기에다가 0을 넣을 거 아니니. 그지? 근데 fx는 직접 안 주고 요런 표현으로 줬다는 얘기지. 요런 표현으로. 자, 기억나? 우리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할 때. 그럼 fx를 멋지게 요 표현을 그대로 fx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fx 한번 써볼까? fx가 어떻게 돼? x, x-1, x-2로 나눴을 때 몫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x제곱 더하기 1이 된다. 그 다음에 3차항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항상 3차보다 작다. 그지? 3차보다 작다. 그러니까 2차나 1차가 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fx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런 표현으로 준 거야. 자, 그러면은 f0이 얼마니? f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이것 때문에 0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1이 된다. 그지? 자, 여기까지 1이 나왔어. 그게 다시 f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f1은 뭐가 될까? 여기다가 요것 때문에 또 0이 되네. 그지? 2가 되고, 요까지가 2가 됐죠. 그지? 그럼 또 f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f2 값을 구해주는 거지. 그럼 또 요것 때문에 0이 되고, 여기 2 넣으면은 5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25-4번 문제는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좀 기억을 하세요. 기억. 오케이. 네, 시험 칠 때 일일이 다 세다 보면은 시간을 너무 빼먹어.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를 권장해. 자, 문제 한번 보자. 집합이 이렇게 있어. 원소가 3개다. 그지? A, B, C 3개야. 그런데
함수 f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대응되니까 공역도 이렇게 똑같이 a, b, c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f라고 했지, 그지? 그런데 두 번 합성해야 되는데 두 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똑같은 게 이렇게 두 번 합성될 거야. 오케이. 자, 여기가 f, 여기도 f 이렇게 두 번 합성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번 된 합성 결과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고? 항등 함수가 돼야 된다고. 항등 함수가.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자, 원소 3개짜리를 두 번 합성했을 때 이게 항등 함수가 되는 형태를 조금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그어볼까? 항등 함수 되도록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된다, 그지? 그러려면 어떤 경우가 있겠니, 얘들아? 그래, 이렇게 함수 f가 이렇게 되면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함수 f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자기가 애초에 항등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항등 함수하고 항등 함수 하면은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겠어? 이게 x가 나오지, 그지? 오케이, 그럼 다시 들어가니까 결국은 x가 나오니까 자기 자신이 항등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경우 하나 찾았지, 그지? 하나 찾았어.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럼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게. a, b, c, a, b, c, a, b, c.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돼도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가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A가 이렇게 됐다가 A로 됐고, B가 이렇게 됐다가 B로 갔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됐다가 C로,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함수를 보더라도, 자, EF라는 함수하고 EF라는 함수라고 완벽하게 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같은 모양이 되겠니?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규칙을, 똑같은 두 개의 모양의 규칙을 합성해서 결과가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두 번째 규칙을 찾았어. 근데 요거밖에 없을까? 더 있어, 얘들아. 잘 봐. 이 파란색 부분 있지. 이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가운데 가고 얘네들끼리 크로스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돼서 이번에는 파란색 부분이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남은 것끼리 이렇게 크로스,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돼도 잘 추적해보면 얘가 이리로 갔다가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 얘랑은 규칙이 완벽히 똑같은 규칙을 가지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파란색이 어디로 갈 때? 제일 위에 있을 때, 그지?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될 거야. 파란색 이렇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크로스가 어떻게 돼? 지들끼리 밑에서 크로스.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세 가지 경우가 나와. 그럼 이렇게 세 가지랑 항등한 거 한 가지랑 합쳐서 총 몇 가지가 된다고? 1 더하기 3은 네 가지가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원소가 3개짜리 원소인 함수 f를 두 번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되는 타입은, 첫 번째 타입은 뭐라고? 각각이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그지? f가 각각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하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고, 두 번째 어떻게? 크로스 이렇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가고 나머지가 크로스 되는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똑같이 3개짜리 원소를 가진 함수 f가 몇 번 합성해서? 3번 합성해서, 이번에는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는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종종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첫 번째는 쉽지, 그지? 똑같은 항등함수 세 번 합성해봐야 결국은 자기 자신이 된다고. 첫 번째는 이거 쉬워.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주면 돼. 오케이. 자, 하나 찾았고. 자, 두 번째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와. 반대로 이렇게 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고 빨간 게 이렇게 여기서 빨간 거는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잘 보면 어떻게 돼? 자, 얘가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자기로 올라가죠.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보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로 살아가지. 세 번째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세 번째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 패턴을 좀 기억을 하세요. 세 개짜리도. 오케이. 어떻게 된다고? 항등함수는 할 필요 없고, 자, 어떻게 한다고? 끝과 끝을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끝과 끝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착착 이렇게. 오케이. 요 파란색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파란색. 자, 25-5번 봅시다. 자, 25- 요런 것 같이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함수를 확정 짓는 거라고. 함수를 결정하는 요런 것들은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고 경우를 나눠 가지고 케이스를 구분한 다음에 직접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낸다. 오케이. 요런 거는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집합이, S란 집합이 1, 2, 3, 4, 5야. 그 다음에 집합 S에서 S로 대응되니까 여기도 3, 4, 5가 있겠고, 대응이 이렇게 되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개는 결정돼 있네. 1은 어디로 가고, 1은 2로 가고, 3은 4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세 번째 조건, 요걸 만족해야 되는데, 세 번 합성한 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세 번 합성한 거에다가 5를 넣으니까 1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남은 거 2, 4, 5의 함수값을 차례로 결정해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니? 그렇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1대1 대응. 자, 요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뭘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봐야 돼. 자, 첫 번째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F5가 뭔지를 몰라. 그지? 그러니까 결국 1이 나오려면 F5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F5가 만약에 이렇게 대응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지. 이 경우지, 그지? 자, 이 경우에는 과연 1대1 대응을 만족하면서 1을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이 돼? 자, 그럼 F5가 1인 경우에는 이게 1로 들어간다, 그지? 1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F에 1이 되겠지, 그지? 그럼 F1은 얼마인 거 알고 있어? 그렇지, 2란 거 알고 있네. 그럼 요게 2가 돼, 2가. 그럼 F에 또 2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F2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F2가 얼마? 마지막에 최종 1이 돼야 된대. 그럼 F2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함수는 되지만 즉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1대1 대응이. 여기 1에 대해서 두 녀석이 대응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1대1이 안 된단 말이야. 1대1이 안 돼. 그래서 얘는 F5가 1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라고. 아셨나요? 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보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자, 두 번째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F5가 어디로 되는 경우를, 자, 1은 안 된다고 확인했어. 그치? 그럼 이번에는 3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치? F5가 3으로 이렇게 대응됐어. 자, 그러면은 F5가 3일 경우는 지금 3번 합성해야 되지. 그치?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그게 F3으로 들어가면은 F3은 4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 그지? 4가 되고 그럼 F의 4가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F4가 1이 되면은 별 문제 없어. 1대1 대응이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럼 나머지 2는 어디에 대응되면 돼? 5에 이렇게 대응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즉 F2가 5에 대응되고 F4가 1에 대응되고 F5가 3에 대응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는 F5가 5에 대응되는 경우겠지? 그치? 맞나? 그거는 너희들이 해봐. 직접 해보면은 1번과 같이 똑같이 1대1 대응에 위배되는 케이스가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경우를 나눈 다음에 하나씩 직접 해봐서 그 조건에 맞는 함수가 나오는지 분류해서 직접 해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fx는 1차 함수란 걸 찾았어. 그러면 fx를 우리가 이게 뭐가 돼? fx가 gx구나. gx가 1차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게 항등식이잖아. 항등식. 우리 항등식 많이 풀어봤지. 항등식은 완벽하게 식이 하나이지만 차수별로 모두 똑같아야 되니까 식 속에 식이 또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럼 gx를 ax 더하기 b라고 모든 1차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자, 여기 어떻게 되니? g에다가 gx가 g의 함수값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a b 해주면은 a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하나 이용해야 되지. g에다가 0 넣으면 얼마가 나오게 된다고? 1 나오게 되니까 이게 0일 때 1이라는 얘기니까 b가 얼마란 얘기니? 1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어떻게 되니? a제곱 x에다가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 x랑 항등식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a제곱 x 더하기 상수 이게 x랑 항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게 뭐가 돼야 되고 상수함끼리 같아야 되죠. a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1차함끼리 같게 되는 거 확인이 되지. 그지? 따라서 gx가 뭐란 얘기니?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답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근데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돼.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써볼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에다가 gx를 함수값을 다시 합성하니까 x가 나온대. 자, 요 표현이야. 요 표현. 자, 공부를 앞에서 제대로 한 친구는 이 표현을 보고 gx가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있어야 돼. 어떤 함수인지. 어떤 걸까? 자, 분명히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오케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두 개가 무슨 관계다? 그렇지.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 f의 g의 역함수는 g라는 얘기야. 왜? 모든 x에 대해서 g를 두 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 해봐야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라고. 뭐라고? 얘가 얘라는 얘기라고. 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대. 왜? 이렇게 나왔잖아, 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일 경우에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 취해봐야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봐봐. 자,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게 뭐라고? y는 gx라고.
그러면은 그래프상에서 역함수가 되려면은 뭐에 대해서 대칭되면 돼? 그렇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라고. 왜? 이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90도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접으면은 얘가 1로 간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이 돼? 즉 봐봐, 1, 0이 여기 0, 1로 가는 거야. 자, 1, 0이죠 여기. 그럼 여기 0, 1 이렇게 대칭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3 한번 찍어볼까? 3 넣으면은 얼마니? 마이너스 2지, 그지? 3 마이너스 2는 그럼 얘가 xy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3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넣어봐. 3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확 접어도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어떻게 접어도 완벽하게 포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칭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y 대칭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들이야. 오케이, 요거까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얘들아 봐봐, gx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인데 또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래. 그럼 당연하게 1차인데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함수들은 전부 다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함수들이 있다고?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수직인, 이렇게 수직인, 이렇게 수직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접으면은 자기 자신한테 포개지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경험해 보면은, 아 그래? 1차인데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다가 상수항 뭐겠네?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고, 0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바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예의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25-7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y는 fx에 뭐를 줬니? 식을 준 게 아니라 그래프를 줬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값을 뭐하라? 읽어주세요. 오케이, 읽어주세요. 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f가 4번 합성이 됐네. 오케이, 4번 합성이 돼 있고 4번 합성된 함수에 9를 넣어 달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은 차분차분히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함수값을 넣는 거지, 그지? f9는 얼마니? 9일 때 7이다, 그지? 여기가 7이야. 7을 다시 또 정의역으로 넣는 거지. 그럼 7이 들어가면 얼마니? 5가 된다, 그지? 여기가 5네. 5가 다시 또 정의역으로 들어가. 5가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3이네요, 그죠? 이게 3이야. 그럼 3을 다시 마지막으로 정의역으로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해서 5가 나온다. 오케이. 첫 번째는 뭐야? 합성된 함수의 함수값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요거를 잘해야 돼.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보는 거야. 자, 2번 합성한 게 5가 되도록, 오케이, 그걸 만져가는 x의 값을 모두 구해보래. 2번 합성한 게 5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f에다가 이렇게 2번 함수값 해보니 이게 5가 돼야 되는데, 5가.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이걸 만족하는 무슨 값을 찾는 거라고? x 값을 찾는 거야. x 값을. 그러면은 얘를 봐봐. 이 f란 함수에 하나씩 보는 거라. f란 함수에 얘가 정의역이지, 그치? 정의역이 별이라고 보는 거라고. 오케이. 들어갔을 때 5가 나오는 별은, 얘들아, 뭐가 들어갔을 때 5가 나오는 것은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 별이 벌써 별에 해당하는 게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별이 fx가 되는 거지, 그치? 즉 fx가 3이 돼도 얘를 합성하면 5가 나오고, 이 fx가 7이 돼도 얘를 또 합성하면 5가 나고, fx가 11이 돼도 5가 나온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합성 함수를 구할 때는 주로
이 함수의 정의역 안에 이게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져 생각하기가. 그래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x값을 찾으할 땐 얘를 주로 치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은 편한 경우가 많아. 아셨지? 그러니까 합성함수하고 치환하고는 되게 필연적으로 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관계라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를 fx는 5가 되는 값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은 먼저 얘가 얘가 들어가면 5가 되는 그 정의역을 먼저 찾아내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fx를 t라고 둘게. t라고 두면 이 식이 어떻게 되니? f에다가 하여튼 t라는 게 들어가면은 5값이 나오는 그 t를 먼저 찾는 거라고. 무슨 말이 돼요? 자, 그러면은 5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지, 5가. 맞아?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7이 들어가도 되고 11이 들어가도 되니까 t가 3인 경우, t가 7인 경우, t가 11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고, t가 뭐였니? f의 함수값이었지, 그지? fx였다고. 그럼 이렇게 되고 fx가 7이 되고 fx가 1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럼 fx가 3이 될 때 내가 직접 마지막으로 구하려는 x는 3이 되기 위한 x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뭐니? 1도 되고 그 다음에 5도 되고 그 다음에 12도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fx가 7이 되는 거지, 그지? 이걸 만족하는 x는 7이 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걸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다? 9도 되는 거지. 그 다음 fx가 뭐가 돼야 돼? 1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함수값이 11은 여기 위에 있겠지. 이걸 만족하는 x는 있어, 없어? 없다고. 따라서 이 합성함수의 결과가 5가 되도록 하는 이 x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1, 5, 9, 12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반드시 이렇게 치환해서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찾아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25-8. 자,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내신 준비할 때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다뤄봐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다뤄봐야 됩니다. 자, 지금 함수 fx하고 함수 gx가 이렇게 있는데 f의 함수값을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함수값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칙은 그냥 합성함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합성함수를 직접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직접 합성함수를 만드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합성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정의역이 실수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별말 없으니까 실수고. 자, 제일 먼저 F를 먼저 타는 거죠. F 타고 그 다음에 G를 타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F의 함수값이 G의 입력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F의 함수값이 G의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X는 함수값이 입력이 달라지는 함수값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함수값이 1 아니면 2라고, 그지? 무슨 말이 돼?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는 요 함수값이 변화되는 요걸 기준으로 정의역을 잘라서 생각해 보면은, 자, 0에서 정의역이 맨 처음 시작한 게 0에서 어디까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함수값이 1로 변함이 없지, 그지?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니? 1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얘가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g의 정의역이 1이 들어가면은 g는 항상 얼마가 되니? 항상 1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세트가 완성이 된 게, 맨 처음에 정의역이 1보다 작은 쪽은 탕 건너서 어디로 전부 다 간다는 얘기야? 1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직접 함수를 만들듯이 그려야 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정의역이 얘들아 1보다 같거나 큰 쪽이지, 그지? 이쪽 되는 거지, 이쪽. 이쪽에서는 얘의 fx의 함수값이 전부 다 어디로 가니? 그렇지, 2라는 상수함수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럼 얘가 g의 입력으로 2가 되면은 g가 2가 들어가면 항상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보다 큰 경우에는 합성되어지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는 g 요 합성된 x의 그래프는, 자, 여기에서 결론 이렇게, 여기에서 결론 이렇게 합성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자, 뭐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자,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1보다 작을 때는 1로 가게, 이렇게 그려지고,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전부 다, 그렇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무슨 그래프다? 이 그래프가 된다. 오케이. 자,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한 문제로 반복 연습을 해봅시다. 자, 25-9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x, 자, y는 x와 y는 fx. 자, 이때의 집합의 원소는 x지, 그지? x의 개수를 찾는 건데, 어떤 x? 두 번 합성한 거랑 fx가 같아지는 걸 만족하는 그런 x의 개수를 찾는 거야.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니? f의 요게 함수값이지, 그지? 이렇게 들어간 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 fx랑 같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돼. 자, 그런데 봐봐,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합성할 때 내가 t라고 취환하면은 생각하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fx를 t라 두면, 자, t는 실수 전체가 되겠지. f의 함수값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t는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ft가 t가 되는 거 찾으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니? 그지? 이게 뭐야? 얘를 넣으니까 얘가 나오는,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정의역이랑 같아지는 부분이니까, 자, 이때는 y는 x가 어떻게? 이때는 y는 x가 함수값이랑 여기에 있는 거지, 그지?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정의역이랑 같아지는 게 항등함수지, 그지? 즉 항등함수도 만족하는 그런 t값을 찾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등함수잖아, 그지? 항등함수. 그러니까 요 교점이 뭐가 돼? 이 함수값이랑 요 정의역이랑 같은 걸 만족하는 요점 세 점이 함수값이랑 정의역이랑 만족하는 그거의 점이 되는 거라고. 기억하나요? 자, 그러면은 요걸 만족하는 t값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내가 이 값을 알파라 그러고 이 값을 0이라 그러고 이 값을 베타라고 둘게. 그럼 t가 뭐가 돼? 알파 또는 0 또는 베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은 다시 t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얘가 뭐라고? fx였죠, t가. 그럼 내가 찾는 건 fx가 알파가 되는 거를 찾는 거고, fx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고, fx가 베타가 되는 것을 찾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알파랑 높이가 같은 x의 위치를 찾는 거지. 그럼 알파의 높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오케이? y는 알파. 이렇게 봐도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랑 맞게 되는 x는 어디 있겠니? 같게 되는 x는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그래서 총 x가 몇 군데 나와? 세 군데 나오지, 그지? 그 다음 0이랑 같게 되는 x는 여기랑 0이랑 여기랑 이것도 세 개지, 그지? 그 다음에 베타랑 같게 되는 거, 베타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랑 여기도 세 군데. 그래서 총 몇 군데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데가 나온다고, x가.
자, 요 문제도 잘 기억하시고 꼭 선생님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10번 보자. 자, fx하고 gx를 줬어. 자, 근데 두 개 합성한 게 뭐라고? 2x-3이 된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를 만족한대. 그럴 때 요 값을 구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지 빤히 보이네, 그지? 자, 첫 번째 요거부터 이용할까? 그럼 f를 이용을 하려면은 f 역함수에 3을 넣은 게 2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 되지, 그지? 3이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간화가 나와.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되고 이게 얼마? 3이 된다라는 식 한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거지, 그지? 합성한 결과 함수값이 2x-3이 돼야 되니까 f에다가 gx를 넣으면은 gx가 뭐니? x 더하기 c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a에다가 x 더하기 c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뭐랑 같아진다고? 2x-3이랑 같아지니까, 자,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2간 얘기고, 그 다음에 ac, 그러면 2c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요거랑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b가 7이니까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그렇게 세 개를 다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내면은 gx가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c지, 그지? x 빼기 5야. 그럴 때 나한테 g의 역함수의 이 값은 어떻게 도라고 했죠? 역함수의 값은 항상 k라 가정한 후에 어디에서 구한다? 원함수에서 구한다. 원래 함수에서 구한다. 그럼 g에다가 뭐를 넣어야지 2가 되니? 7을 넣어야 되네, 그죠? 따라서 k는 얼마다? 7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25-11. 자,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뭐야? fx가 1대1 대응이란 얘기지, 그지? 1대1 대응이란 얘기고, 그래프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걔 증가하거나, 그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함수라는 얘기야.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f 역함수 이게 5래. 그런 다음에 gx는 이렇게 될 때 g의 이걸 값을 구하래.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f 역함수 0이 5인데 나는 fx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옮겨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0이 뭐가 된다? f5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gx가 f2x 더하기 1이니까 요거를 이용하려면은 x에다가 뭐를 넣으면 돼? 그렇지, 2를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x에다 2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니? gx에다 2 넣으니까 g2가 f5가 되고 그게 얼마가 돼? 그렇지, 0이 된다라는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맞아요? 따라서 내가 아는 거는 g2가 0이란 걸 알아. 그런데 질문에서 뭐니? g 역함수에 0을 넣으면 얼마 나는 거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면 돼? 1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2가 g 역함수의 0이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역함수와 원함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5-12 보세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함수값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대. 어떻게 따라서 정의역의 원소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대요. 자, 얘들아, 함수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일단 그리고 푸는 게 훨씬 유리해. 그릴 수 있으면 뭐하라고? 그리라고. 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정확하거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자 0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정의역이 0을 기준으로, 즉 얘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야.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직선이다, 그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니까 대충 이렇게 될 거야. 자,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1만큼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되니?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요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거 지금 역함수 값을 구하라는 거지. 역함수 값. 근데 이게 뭐야? 그래프를 잡아. 그래프가 증가함수지, 그지? 증가고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해. 자, 요런 것도 눈여겨서 다 챙겨봐 버릇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f 역함수의 상값은 뭐라고 놓고 구한다고? 그렇지, k라고 놓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f에다가 뭐를 넣으면은 3이 되냐라는 거지, 그지? 그럼 3은 여기에 있잖아, 그지? 여기에 있으니까 이 값을 읽어주는 거죠. 그럼 뭐를 넣으면 3이 되니, 얘들아? 그 1 넣으면 3이 되잖아. 여기다가 1 넣으면 3이 되니까 k 값이 얼마다? k 값은 1이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f에다가 a를 넣은 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0 되려면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는 거지. 그러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 나오죠. 그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니? 0이네, 그지? 0. 따라서 a는 얼마다? 0이다. 오케이. 자, 25-13번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를 줬으니까 그래프에서 결국은 읽어봐라 라는 얘기라고. 자, 그런데 A의 위치가 0하고 1 사이에 있대. A의 위치가 0하고 1 사이에 뭐 이쯤 있나봐. B의 위치는 1하고 2 사이에 뭐 이쯤 있나 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 값과 합성된 이 값의 크기를 비교하래. 자, 그럼 FA는 어디에 있어? F가 이 곡선이니까 FA는 여기에 있다, 그지? 자, 요 높이가 뭐가 된다? FA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FA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무슨 곡선? Y는 X 곡선이야. 그럼 이거를 정의역에 넣으려면은, 자, 이 위치가 정의역에는 여기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 맞아요? 뭐 B랑 비슷한데 하여튼 B를 옮기자. 자, 여기가 뭐라고? FA의 위치라고. 그럼 요거를 넣으면은 여기 떨어지네, 그지? 여기. 그럼 자, 이게 합성된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누가 크니? 얘가 크다고, 얘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FB. 자, B는 어디 있다고 했어? B는 1하고 2 사이에 있다 했죠? 요게 B입니다. 자, 그럼 FB는 당연하게 이거의 함수값이니까 요 점이야. 이게 FB가 돼. 자, 마찬가지로 FB를 다시 F의 정의역으로 넣으라니까 요 값이 Y는 X 따라가면 여기가 FB지, 그지? 여기가 FB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정의역에 넣으면 이렇게 올라가네, 그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FB라고. 맞아요? 그러면 얘가 큰 거 맞죠? 얘는 참이야. 오케이.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역함수 값을 읽을 수 있냐라는 얘기야. 자, 역함수에 A를 넣었어요. 역함수에 A. 자, 색깔을 다르게 보면은, 자, A의 위치가 어디라고? 여기라고. 그러니까 Y는 X에 따르면 여기가 A가 되고, B의 위치는 여기지, 여기. 그럼 Y는 X 따라가주면은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역함수에 A를 넣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Y라고, Y. 정의역이 Y라고. 그러니까 Y쪽에 A를 넣는 거지. 그죠? 그 Y쪽에 A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만나는 이 값이 뭐가 된다고? 이 값이 F 역함수 A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Y쪽에 B를 넣으면은 B가 어떻게 되니,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B가 여기니까. 그럼 요거의 X값. 이게 달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 F 역함수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F 역함수 A가 B보다 크니까 이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참은 뭐다? 니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읽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읽는 거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25-13 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얘의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gx래. 자, 그럼 얘들아, fx랑 걔의 역함수가
같은 좌표 평면에 있으면 무조건 보조선 뭐를 그어야 되지? 그렇지. y는 x가 일단 무조건 날아가야 됩니다. 왜? 두 함수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칭이라고. 대칭. 오케이. 무조건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대칭성. 대칭성. 자, 그 다음 마저 읽어보자. 그런데 직선이 하나가 있어. 이 직선하고 얘하고가 만나는 점을 PQ라 하는데, 근데 이 직선은 하필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의 수직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점하고 이 점은 당연하게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대칭선상에 있으니까 뭐가 돼? 이렇게 대칭이 되는 점이라고. 이게 접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가 24래. 그럴 때 A 값을 구해봐. 즉 삼각형 넓이를 전부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는 넓이를 24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점을 찍었으니까 점의 좌표를 써야 되죠. 자,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입니까? 그렇지. 이 직선과 이 fx의 무슨 점? 교점이 되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지. y는 종속 변수니까 무조건 독립 변수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이니까 교점 방정식을 세우면 되죠. 이거의 함수값이 이거죠. 오케이. fx의 함수값과 이거의 함수값 두 개가 이 점에서 함수값이 같잖아. 높이가. 그지? 같아지는 x좌표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이 양하면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로 묶이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되고 여기가 a 더하기 3이고 여기가 1이 되고 이게 더한 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네. 여기서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나오고 여기서 1이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하고 이거하고 이 교점 x좌표인데 양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이거는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요?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 그래프는 원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이렇게 포물선이란 말이야. 포물선. 그래서 우리가 식을 포물선 전체를 놨기 때문에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잡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양수 쪽만 보기로 이렇게 강제로 반만 자른 거란 말이야. 근데 식은 완전한 포물선을 넣었기 때문에 항상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근데 조건에 의해서 양수를 보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x는 1이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 p좌표가 어떻게 되니?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자. 이 점이 뭐가 된다고? 1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x가 1일 때 요 높이는 어떻게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그러니까 a 더하기 2가 된다. 그지? a 더하기 2.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질문 얘들아. Q점은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어떻게 된다? xy가 바뀐다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2,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지. 그지?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2분의 얘 더하기 얘지. 그지? a 더하기 3. 그 다음에 2분의 얘 더하기 얘니까 a 더하기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 구하러 갑시다. 넓이 구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이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수직이니까.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넓이는 2분의 1에 자, 밑변을 뭐라고 쓰면 돼?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길이지. 그지?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길이. 그러면 x차의 제곱 루트 이거 빼기 이거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또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또 똑같네. 그지? 또 a 플러스 1의 제곱. 자, 높이는 이게 지금 45도잖아요. y는 x니까. 맞아? 근데 이게 2분의 a 더하기 3이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 그렇지. 루트 2배지.
그러니까 2a 더하기 3의 몇 배? 루트 2배가 되는 거라고. 그럼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게 4니까 곱해주면 얼마니? 96은 얘가 어떻게 돼? a 더하기 1의 제곱이 두 개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가 a 더하기 1이 밖으로 나가고 여기는 2가 안에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지? 이거 돼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루트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a 더하기 3에 루트 2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지? 그걸 반으로 나누면은 48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곱하기 얘가 48이라고. a 더하기 1에다가 a 더하기 3을 곱한 게 48인데 a가 조건에서 양수라고 했지. 그러면 2차에 난 거 곱해가 48 되는 게 뭐가 있겠어? 8하고 6이겠지. 그럼 a 더하기 1이 6이 되니까 a가 얼마야? 5. 오케이. 자, 25-15 문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별표 3개를 넣어주세요. 아셨죠? 자, 주제가 뭐냐면 어떤 y는 fx와 그 y는 f의 역함수 와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에 대한 주제야. 아셨지? 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와의 교점, 만나는 점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y는 fx가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증가하거나 감소가 돼야 된다 했지, 그치? 그래야지 역함수를 가져.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살펴볼 거야. 첫 번째 먼저 증가하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게. 증가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자,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대칭적이 되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그럼 얘를 fx라 두고, 그럼 얘가 역함수야.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봐봐. fx와 역함수가 만나지 않아. 그러면은 fx와 y는 x도, 오케이? fx와 y는 x 역시 만나지 않아. 이게 그림에서 확인이 돼. 두 번째, 자, fx와 y는 x가 있고 그 역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즉 접한다라는 얘기지, 그지? 접해. 이 fx와 그 역함수가 접한다고. 접할 때는 보니까 y는 x에서도 정확히 접점에서 셋이 똑같이 접하지, 그지? 그러니까 fx와 y는 x에서도 접점이 동일해. 뭐하고? y는 f 역함수와 이 세 녀석의 접점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잡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에 안 만나고 접하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한 점 이상에서 만나는 거지. 얘가 gx 역함수야. 그럼 얘는 어차피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이렇게 대칭적으로 y는 x가 지나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죠. 근데 이 교점의 x좌표가 얘와 얘의 역함수의 교점이 완벽하게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하고 완벽하게 뭐한다? 일치한다고. 자, 이렇게 되니? 자, 그러니까 얘들아, 자, 지금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건 한 점에서 만나건 한 점 이상에서 만나건 이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전부 다 원함수와 y는 x와 원함수와 y는 x와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는 거라고. 오케이? 지금 뭐라고? y는 fx와 y는 걔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완벽하게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완벽하게 대체가 된다는 얘기야. 뭐일 때? 증가함수일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fx가 증가인 게 확인이 됐어, 함수가. 그러면 내가 굳이 역함수를 힘들게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교점 구할 때 힘들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쌤, 감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감수일 때. 자, 두 번째. y는 fx가 이게 감소일 경우에도 역함수 존재하죠.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지?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감소한다고 치자. y는 fx야. 그러면은 역함수는 당연하게 y는 x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접으면 포개져야 되잖아. 접으면 포개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대칭적으로 이렇게 접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접으면은 얘가 이렇게 접힐 거라고. 그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봐봐. 이게 y는 fx고 초록색이 y는 f의 역함수란 말이야. 그럼 교점이 잘 보세요.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겨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얘는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완벽하게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즉 한 점은 y는 x와 교점이 되는데 y는 x와 교점 아닌 곳에서도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이런 케이스는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문제의 조건을 보고 풀어야 돼. 조건을 보고 풀 수밖에 없다. 즉 y는 x로 대체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요 증가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미분이나 이런 걸 할 때 차츰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증가인 거를 확인하면은 이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싸그리 처리하게 된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 반드시 암기야. 암기. 아셨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은, 자, fx가 2차 함수인데 0보다 큰 쪽에서만 보재. 큰 쪽에서만 보재. 그러니까 당연하게 2차 함수가 개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꼭지점이 이거잖아. y축이잖아. 그지? 그 요쪽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야. 요쪽에서만.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파트만 보겠다는 얘기지. 오예, 증가 파트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구간에서는 x가 0보다 같은 큰 범위에서는 증가하니까 역함수가 당연하게 존재하겠지. 오케이? 자, 그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근데 이 표현 나왔네요.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뭐 한다고? 만난다고. 그지? 얘는 만난다고. 그럴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음이 아닌 곳에서 서로 다르게 두 군데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러면 읽자마자 생각이 나야 돼. 아하, 얘의 역함수를 힘들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뭐와? 그렇지. x와의 교점이, 이걸 만족하는 교점이 x는 0보다 같거나 큰 거에서 서로 다른 어떻게?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fx가 함수값이 뭐니? 4분의 1x제곱 더하기 a가 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x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딱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이 되고 4 곱하면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4a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두 군이 어떻게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며. 음이 아닌 그러니까 두 군의 합도 당연하게 뭐가 돼야 돼?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두근의 곱도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지, 그지? 근데 합을 보니까 뭐니? 4네, 그지? 0보다 같거나 큰 거 확인됐고 두근의 곱은 뭐야? 4a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같거나 큰 걸 먼저 만족해야 돼. 따라서 a는 0보다 같거나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얘의 판별식은 짝수니까 4분의 D 해주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니?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은 A가 어떻게 돼야 되니?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 반드시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25단원, 그죠? 25단원 합성함수, 역함수,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